아주 멀리 태양계 바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천체의 이름은 3I Atlas,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발견된 성간 천체입니다. 문제는 그 정체에 대해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성일까요? 소행성일까요? 과학자들은 지금 이 천체가 가진 이상한 궤도와 예측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천체가 지구를 향해 날아와 충돌할 수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7년에 과학자들은 전에 본 적 없는 이상한 천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오우무아무아, 하와이 말로 먼 곳에서 온 방문자라는 뜻이죠. 오우무아무아는 성간 천체로 분류되었는데요. 여기서 성간이란 별과 별 사이, 즉 태양계 바깥 은하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우무아무아는 태양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별 근처에서 날아온 손님이라는 뜻이죠. 이 미지의 천체는 모양이 길쭉하고 총알 속도의 30배에 달하는 초속 26km의 엄청난 속도로 태양계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게다가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는 총알 속도의 100배에 달하는 초속 87km라는 엄청난 속도로 가속되었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외계 문명의 탐사선일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9년에는 또 다른 성간 천체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보리소프. 이번에는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전형적인 혜성의 모습이었죠. 혜성은 태양 가까이 오면 얼음이 녹아 가스와 먼지를 뿜어내면서 꼬리를 만드는 천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간 천체가 포착됩니다. 이름은 3I Atlas. 하와이에 설치된 애틀러스 망원경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죠. 여기서 3I는 세 번째로 확인된 성간 천체라는 의미입니다. 3I Atlas는 이전에 발견된 두 개의 성간 천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혜성 같았지만 밝기가 계속 변하고 이동하는 궤적도 중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태양계를 스쳐 지나가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우주 여행자처럼 보였던 것이죠. 처음 3I 애틀러스가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비교적 단순한 시나리오를 예상했습니다. 아, 또 하나의 성간 혜성이구나. 태양 가까이 오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겠지?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I 애틀러스는 태양을 향해 다가오면서 밝아졌다가 희미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혜성이라면 태양빛에 의해 얼음이 녹으며 밝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들쭉날쭉 불규칙한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궤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체가 움직이는 궤도는 중력 법칙에 따라 비교적 예측하기 쉬운데 3I 애틀러스는 마치 누군가 살짝 밀어버린 듯한 불규칙한 궤적을 보였습니다. 일부 연구팀은 아마 혜성의 핵이 여러 조각으로 갈라지면서 가스 분출이 제멋대로 일어나서 궤도에 영향을 준 게 아닐까 하고 추정했지만 또 다른 과학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스 분출을 명확히 관측하지 못했을까? 무언가 더 복잡한 현상이 숨어있는 건 아닐까? 마치 3I 애틀러스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는 것처럼 관측 데이터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3I 애틀러스의 이상한 궤도와 불규칙한 밝기 변화는 과학자들을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자 이 천체의 정체에 대한 가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 혜성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혜성은 태양 가까이 다가가면 얼음이 녹아 가스와 먼지를 내뿜습니다. 이 과정에서 꼬리가 만들어지고 때때로 밝기가 변하죠. 아마도 3I 애틀러스도 태양열 때문에 얼음이 터져나오는 것일 거야.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곧 의문이 생겼습니다. 혜성이라면 분출되는 가스가 분명히 보여야 하는데 망원경으로 관측한 3I 애틀러스는 꼬리가 흐릿하거나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기된 것은 소행성일 가능성이었습니다. 즉 태양계 바깥에서 온 단순히 단단한 암석 덩어리라는 것이죠.
소행성이라면 꼬리가 없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행성이라기에는 움직임이 너무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만 따르는 단단한 돌덩이가 이렇게 요동칠 이유가 없죠. 또 다른 과학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천체가 아닐 수도 있다. 별이 폭발하거나 행성이 부서지면서 흩어진 파편 조각일 수도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른 별의 잔해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설도 등장했습니다. 혹시 인공물일 가능성은 없을까? 실제로 2017년에 발견한 오umuam우아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외계 문명의 탐사선일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했죠. 3I의 애틀러스 역시 예측할 수 없는 궤적과 특성 때문에 일부에서는 외계 지성체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과감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다수의 과학자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을 긋습니다. 3I의 애틀러스는 해성일 수도, 소행성일 수도, 아니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천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많은 불안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인류는 3개의 성간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오umuam우아, 보리소프, 그리고 이제 3I의 애틀러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이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드문 사건이라 생각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연이어 3번이나 나타났다는 것은 우주에 이런 성간 천체들이 수없이 흩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언젠가 지구 근처를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우리 망원경이 보지 못한 채 이미 지나간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발견된 3I의 애틀러스는 보통의 천체와 달랐죠. 밝기가 들쭉날쭉 요동쳤고 궤도는 계산과 어긋났고 중력 법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살짝 방향을 바꿔놓은 듯한 모습은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성간 천체가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궤도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간 천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리 발견하고 대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발견된 3개의 성간 천체가 모두 총알 속도의 30에서 40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계를 향해 날아왔고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는 총알 속도의 100배까지도 빨라졌죠. 이 말은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는 순간 이미 너무 늦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지구 방어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는 셈이죠. 이런 속도로 날아오는 성간 천체가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궤도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3I의 애틀러스는 앞으로 어떤 궤적을 따라가게 될지 봅시다. 먼저 2025년 10월 3일 이 천체는 화성 곁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 거리는 약 2800만 킬로미터. 우주적으로는 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뒤인 10월 29일 3I의 애틀러스는 태양에 가장 가까워질 것입니다. 거리는 약 1.36AU, 지구와 화성 궤도 사이쯤이고 이때 속도는 초속 68km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그 후 11월 3일에는 금성 곁을, 12월 19일에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라 위협은 전혀 없습니다. 관측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3월 16일 3I의 애틀러스는 목성 곁을 약 5,400만 킬로미터 거리로 스쳐 지나갑니다. 이 시기는 목성을 돌고 있는 주노 탐사선이 실제로 성간 천체를 근접 촬영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 3I의 애틀러스는 태양계를 벗어나 다시 은하 공간을 향해 날아갑니다. 앞으로 수천 년 뒤에는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오르트 그룹마저 벗어나 끝없이 날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3I의 애틀러스는 태양계를 스쳐 지나가며 여러 천체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거대한 망원경과 우주 탐사선들을 총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라루빈 천문대가 성간 천체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늘을 매일 촬영하면서 3, 4일마다 한 번씩 하늘 전체를 스캔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미지의 천체를 가장 먼저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지상 천문대에서 어떤 천체를 찾아내면 곧바로 우주공간에 떠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장비로 정밀 관측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으로 희미한 천체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3i 애틀러스 같은 어두운 천체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죠. 앞으로 등장할 성간 천체들은 2중, 3중으로 추적하게 되면서 정체가 훨씬 더 빨리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관측만으로는 부족하죠. 일부 연구자들은 언젠가 성간 천체가 들어올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탐사선을 발사해 직접 추적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천체를 빠르게 추적하기 위해 준비된 탐사선을 대기시켜 두었다가 실제로 성간 천체가 포착되면 곧장 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계획은 단순히 지구 방어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간 천체는 다른 항성계의 비밀을 품고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간 천체들을 추적하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죠. 2025년 7월, 밤마다 하늘을 지켜보는 애틀러스 망원경이 아주 희미한 움직임 하나를 포착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혜성이라고 생각했죠. 작고 흐릿한 빛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관측한 뒤 과학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천체가 그리는 궤도가 보통의 혜성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보통 혜성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서 타원 모양 궤도를 돌며 다시 돌아옵니다. 헨리 혜성처럼 76년마다 지구 근처를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천체의 궤도는 태양에 중력적으로 속박되지 않는 열린 곡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궤도였습니다. 이 말은 이 천체가 성간 공간, 즉 태양계 바깥에서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2017년에 오umuamua, 2019년에 보리소프, 그리고 이번에 관측된 천체는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확인된 성간 천체, 바로 3i 애틀러스였습니다. 이 천체는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색 지수를 측정해보니 일반적인 혜성들보다 붉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성간 공간을 떠돌면서 강력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면 천체 표면의 얼음과 먼지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점점 붉은 색조로 변합니다. 마치 태양빛의 색상이 바래진 낡은 사진처럼요. 즉, 과학자들이 이 천체의 색 지수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붉은 색조는 다른 별들 사이를 수천만 년, 어쩌면 수억 년 동안 여행해온 흔적이었던 겁니다. 보통의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만 본격적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양열이 혜성의 얼음을 녹이면 물과 가스가 방출되고 코마와 꼬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혜성은 태양으로부터 3AU 거리 안쪽에 들어와야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3i 애틀러스는 태양 가까이 왔을 때만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천체의 이전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보니 이미 태양으로부터 6AU 이상 떨어진 거리, 목성궤도 바깥에 있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흔적이 보였던 겁니다. 3i 애틀러스는 보통의 혜성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이미 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태양계의 혜성들과 완전히 다른 특징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얼음 천체는 점점 커다란 코마를 형성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 꼬리가 길게 늘어나고 색깔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붉은색이었지만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녹색에 가까운 색조로 바뀌어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며칠 후 10월 3일이 되면 이 천체는 화성 곁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화성과의 예상 거리는 약 3천만 킬로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약 80배에 해당하지만
우주 규모에서는 손에 닿을 듯한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무튼 이날은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인데요. 화성 주변에는 이미 여러 개의 탐사선들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메이븐, MRO, 유럽의 TGO 등 기타 궤도선들까지. 이 우주 탐사선들은 우연스럽게도 태양계를 방문한 이 3i 애틀러스라는 성간 천체를 가까이에서 포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선명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탐사선들은 이 천체로부터 무엇을 감지하게 될까요? 성간 천체의 꼬리를 직접 본다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까요? 아직 답은 알 수 없지만 성간 천체를 화성 근처에서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에게도 10월 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 3i 애틀러스의 위치가 태양 쪽에 가까워지면서 관측 여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그만큼 태양에 가까워지는 이 천체의 활동성이 커져서 꼬리와 코마가 한층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죠. 곧 다가올 10월 3일 화성과 성간 천체가 하늘에서 나란히 놓이는 그 장면. 과학자들은 긴장과 설렘 속에서 이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까지 이 3i 애틀러스에 대해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i 애틀러스가 태양계에 들어온 후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는 당혹스러운 것들 뿐이었는데요. 관측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던 혜성의 교과서적인 모습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혜성은 태양에 꽤 가까워져야 빛나기 시작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얼음이 녹아야 가스가 나오고 그제서야 코마와 꼬리가 만들어지죠. 헨리 혜성도 태양에 가까이 와야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i 애틀러스는 달랐습니다. 목성 궤도보다 바깥에 있을 때부터 이미 활동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겨울잠에서 너무 일찍 깨어난 것처럼 예상보다 훨씬 멀리서부터 기체를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 천체의 빛을 분석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코마, 즉 가스로 이루어진 부분은 대부분 이산화탄소였습니다. 보통 태양계의 혜성은 물이 주성분이고 이산화탄소는 그에 비해 부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i 애틀러스의 이산화탄소 대 물 비율은 약 8대 1. 태양계의 혜성과는 완전히 다른 성분이었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다른 별 주변이나 혹은 훨씬 더 추운 환경에서 만들어진 얼음 천체라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광학 망원경으로 분석한 결과 시안 라디칼이라는 기체가 8월 중순 무렵부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통 함께 나와야 할 탄소 사슬 분자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3i 애틀러스는 탄소 사슬 분자가 고갈된 특이한 화학적 성분을 가진 것이죠. 지난 2019년에 관측한 성간 천체 보리소프에서도 탄소 사슬 분자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 3i 애틀러스 성간 천체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 분석 결과의 의미는 3i 애틀러스가 태양계 혜성과는 다른 출생지를 가졌거나 오랜 성간 여행 동안 화학 성분이 크게 변했음을 시사합니다. 처음 발견될 때 3i 애틀러스는 강한 붉은 빛을 띠었습니다. 이는 오랜 성간 여행 동안 표면이 방사선에 의해 변색된 흔적일 가능성이 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관측 결과 붉은색에서 점점 녹색으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빛의 밝기도 그 시기에 맞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즉 방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크기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지상 대형 망원경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태양 반대 방향으로 뻗은 뚜렷한 꼬리가 관측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지와 기체가 태양풍에 의해 강하게 불려나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허블 망원경이 측정한 이 천체의 크기는 매우 작았습니다. 지름이 최대로 잡아도 5.6km 이내, 어쩌면 불과 몇백 미터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코마와 꼬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작 본체는 작고 왜소한 얼음 덩어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3i 애틀러스는 혜성은 태양 가까이 와야 활동한다. 물은 주성분이고 이산화탄소는 부차적이다.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간 전체는 태양계 혜성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주의 규칙은 어쩌면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이 사실만 증명되고 있을 뿐이죠. 이제 생각해 봅시다. 3i 애틀러스의 정체는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 대부분은 이것을 성간 혜성으로 봅니다. 즉, 태양계가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돌던 작은 얼음덩어리가 무언가의 영향으로 인해 궤도를 벗어나 수천만 년의 여행 끝에 우리 태양계에 들어온 것이죠. 이 가설은 지금까지의 데이터와도 가장 잘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오umu아무아가 처음 발견됐을 때도 일부 연구자들은 외계 문명의 탐사 장비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죠. 이번 3i 애틀러스 역시 이 천체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들로 인해 새로운 의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단순한 자연물 그 이상은 아닐까? 외계 지성체가 보낸 장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현재까지 과학적 증거들은 자연적인 천체라는 것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외계 문명설은 어디까지나 흥미로운 상상에 가깝죠. 중요한 것은 3i 애틀러스가 정체가 불분명한 성간천체라는 사실이고, 이 천체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물질과 현상들이 존재한다. 이 확실한 진실이야말로 3i 애틀러스를 통해 알아낸 가장 주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여전히 우리의 이해 수준 너머에 있습니다. 그 신비로움 앞에서 인간은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끝도 없는 우주 한가운데 수천만 년 동안 외롭게 떠돌던 작은 얼음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작은 천체가 이제 막 우리 태양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름은 3i 애틀러스. 사실 이 천체는 손님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이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과 달리 이 천체는 태양의 중력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죠. 즉, 태양을 영원히 도는 궤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우주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딱 한 번만 스쳐 지나가는 여행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천체를 성간 혜성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혜성은 태양계의 가장자리인 오르트 구름이나 또는 명왕성이 속해 있는 카이퍼 벨트 지역에서 날아온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헨리 혜성도 사실 태양 주위를 크게 도는 주기적인 천체일 뿐이죠. 하지만 3i 애틀러스는 다릅니다. 태양계 바깥, 다른 별의 세계에서 온 외계 손님입니다. 외계에서 온 천체라니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은데요. 얼른 탐사선을 하나 출발시켜서 이 천체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천체는 2025년 7월에야 발견된 예고 없는 손님이고, 지구에서 탐사선을 설계, 제작, 발사에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게다가 이 천체는 한 번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근접 탐사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관측된 3i 애틀러스의 모습은 망원경에 찍힌 희미한 물체, 흐릿하게 퍼진 빛으로만 보일 뿐이죠. 마치 아주 멀리서 촛불 하나를 보는 것처럼요. 이 천체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혹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혜성과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이에서 본 혜성, 67P 혜성의 모습을 통해 3i 애틀러스의 모습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2014년 유럽 우주국의 로제타 탐사선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넘게 머물며 혜성을 가까이에서 관찰했죠. 덕분에 우리는 혜성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책 속 그림이나 상상도를 넘어서는 실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천체가 바로 67P 혜성입니다. 완벽한 구 모양이 아니라 마치 두 개의 덩어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생겼죠.
오리처럼 생겼네요. 표면은 어떨까요? 멀리서 보면 매끈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거대한 절벽도 보이고 깊은 골짜기와 산처럼 솟은 구조들이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얼음이 햇빛에 녹아 기체로 변하면서 먼지가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치 혜성이 숨을 내쉬는 것 같았죠. 67P 혜성 탐사 덕분에 혜성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태양에 가까워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처음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천체는 혜성의 표준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되었죠. 이제 알아봅시다. 성간혜성 시리아의 애틀러스는 67P 혜성과 얼마나 닮았을까요? 먼저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혜성의 크기를 보면 시리아의 애틀러스는 최소 약 320m에서 최대 5.6km로 추정됩니다. 67P 혜성의 크기 역시 약 4km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죠. 둘 다 작은 산 하나 크기의 얼음덩어리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또한 태양빛을 받으면 얼음이 녹아 기체가 분출되고 그 과정에서 먼지가 튀어나가 코마와 꼬리를 형성한다는 기본적인 메커니즘도 같았습니다. 겉모습만 놓고 본다면 성간혜성 시리아의 애틀러스 역시 67P 혜성처럼 불규칙한 얼음덩어리에 먼지구름과 꼬리가 달린 혜성의 전형적인 외관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이 확인한 결과 67P 혜성은 물이 풍부하고 다양한 유기 분자들이 가득한 혜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애틀러스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에서 아주 독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죠. 또한 태양계 혜성에서 흔히 보이는 탄소 사슬 분자는 극히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성간 우주에서 온 이 천체는 우리가 아는 혜성과는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색깔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시리아의 애틀러스는 처음 발견될 때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빛은 표면의 먼지나 특정 분자가 태양빛을 반사하거나 발광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에 점점 가까워지자 시리아의 애틀러스의 모습에 녹색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혜성이 녹색을 띠는 이유는 태양열로 인해 혜성의 얼음이 증발하면서 나온 기체가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소 사슬 분자가 태양빛에 자극받으면 강한 녹색빛을 내는데 이 때문에 멀리서 보면 혜성 주위가 녹색 구름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죠. 다만 시리아의 애틀러스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현재 관측에서는 일반 혜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탄소 사슬 분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도 녹색 빛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혹시 다른 분자가 원인일까? 특이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하고 여전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편광 특성을 보겠습니다. 편광이란 빛이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과학자들은 망원경으로 혜성을 관측할 때 빛이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진동하는지를 분석해서 천체 표면의 입자 크기와 조성을 간접적으로 알아냅니다. 혜성에서 오는 빛을 그냥 보면 단순히 밝기와 색상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거기에 한 가지 트릭을 더 쓰는데 트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편광 분석입니다. 빛이 혜성 표면의 얼음이나 먼지에 부딪히면 빛의 진동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 변화 패턴을 자세히 측정하면 표면에 있는 알갱이들의 크기와 재질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자가 곱고 부드러우면 편광 곡선이 완만하게 나오고 거칠고 틈이 많은 입자일수록 더 독특한 편광 신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직접 만져보지 않아도 천체의 성분과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67P 혜성은 일반적인 혜성과 비슷한 전형적인 편광 곡선을 보여줬습니다. 즉 태양계 안쪽에서 자주 보는 혜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시리아의 애틀러스를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리아의 애틀러스는 일반 혜성보다 먼지 입자들 크기가 작고 극단적으로 구멍이 많은 구조의 혜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멀리서 본 겉모습은 혜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태양계 혜성과는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겉모습은 67P 혜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별에서 태어난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간 전체 3i 애틀러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제 잠시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로제타 탐사선과 같은 해성 탐사선을 발사해서 3i 애틀러스에 도착해 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장면을 보게 될까요? 먼저 멀리서 볼 때는 3i 애틀러스는 67P 혜성처럼 울퉁불퉁한 얼음덩어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매끈하지 않고 여기저기 절벽과 골짜기가 패여 있겠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차이가 드러날 겁니다. 햇빛을 받는 표면 곳곳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출하면서 흰 기둥처럼 솟구치고 그 기체에 섞여 나온 붉은 먼지가 빛을 받아 반짝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붉은 빛은 녹색으로 바뀌고 마치 혜성이 숨결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겠죠. 탐사선의 카메라가 표면을 촬영하면서 얼음과 먼지가 뒤섞인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새로 드러난 얼음이 태양빛에 반짝이고 그 사이로 분출된 가스가 꼬리를 만들어 우주공간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겠죠. 겉모습은 67P 혜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색조, 분출되는 가스의 성분, 그리고 빛을 산란시키는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것이겠죠. 67P 혜성의 풍경 위에 다른 별에서 태어난 3i 애틀러스의 성분과 색을 입힌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3i 애틀러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